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내일 주 개최지 강릉에서 개막해 열전에 돌입합니다. 일부 종목은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강릉 단오제 치제 장소인 경방댁 활용을 놓고 강릉시가 권리 주장에 나서면서 소유주와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매입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플라이강원 운항 중단으로 인해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계획한 동해안 관광, 물류허브 육성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재 사망자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지만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갈등까지 더해져 노동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내일 개막해 오는 7일까지 열립니다. 주 개최지인 강릉시와 강릉 시민들은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신과 인간을 잇는 칠선녀가 성화에 불을 붙인 뒤 하늘에 재를 올립니다. 초원관에게 인계된 성화는 주 개최지 강릉으로 옮겨져 시민들의 손으로 강릉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성화를 봉송한 강릉 시민들은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도민체전이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뜻을 모아 화이팅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화이팅!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일부 종목은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선수들의 예리한 스윙이 이어지고 버디가 나올 때면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삼척시와 철원군이 맞붙은 대구 경기장에서는 프로 경기 못지않은 선수들의 강스 파이크가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유도 꿈나무들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매트 위에서 굵은 땀을 흘렸고 네트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셔틀콕 랠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41개 종목에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오는 7일까지 열전을 펼치며 주 개최지 강릉에선 30종목이 열립니다. 강릉시는 태풍 루사로 인해 도민체전을 1년 연기해 2003년 개최했는데 2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도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 직후에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강원특별자치도 탄생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열려 그 의미가 더합니다. 개회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릉 기념행사와 함께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회식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가장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단이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는 내일 오후 3시부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선착순으로 8,500명을 무료 입장시키기로 하고 행사장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단오제의 주요 무대 경방댁을 둘러싸고 강릉시와 소유주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방댁 입찰 과정과 개발을 놓고 강릉시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영신행차 때 제사, 치제를 지내는 경방댁을 놓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강릉시가 설치했던 담장을 땅 주인이 훼손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행보가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해 경방댁의 입찰 과정에서 법원이 담장 소유권을 놓고 강릉시에 문의한 결과 강릉시는 소유권은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담장에 관한 관리 권한이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여기에 부서별 행정도 제각각입니다. 일대에 복합상가를 개발하려 했던 땅 소유주는 강릉시와 문화재청의 반대에 부딪혀 마당 한쪽에 한옥 카페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지적과와 도시과 등 10개 부서는 문제가 없다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화유산과만 경방댁을 원형 존치해야 한다며 협의 불가 판단을 내렸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경방댁 안에 자체에 일반 건물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운영 보존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새로 낙찰받은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낙찰 당시 고택에 살고 있는 어르신이 출입구를 만들어달라며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길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담장을 일부 허무는 것에 도의적으로 강릉시와 협의했다는 겁니다.
전체 다 헐지 말고 일부만 헐어라 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손괴가 아니고 문을 연 거예요, 문. 저 어르신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린 거지. 일부에서는 강릉시가 왜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방댁 토지 매입을 좀 강릉시에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강릉 단오제를 전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자치단체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경매라는 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사인 간의 채권 채무를 해결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런 절차에서 지자체라고 해서 매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강릉시는 지자체가 반드시 이 땅을 사야만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에 뛰어들 수 없었고 현재 매입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강릉시가 이 땅을 사야만 하는지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시민 공감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유산이라 주장하면서도 그간 가치를 외면해온 강릉시의 입장은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 사태로 지역의 신규 추진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강원 동해안권의 관광과 물류 허브 육성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과 바다의 풍광이 어우러진 속초항에 11만 톤급 크루즈 선박이 떠 있습니다. 오는 12일과 17일 속초에서 관광객 3천여 명을 태워 일본 북해도로 떠나는 코스타 세레나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크루즈 여행과 양양공항을 연계한 관광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양양공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며칠간 강원도에서 관광을 즐긴 뒤 크루즈를 타는 상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플라이앤 크루즈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 양양공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객을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다시 크루즈 타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요.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플라이강원의 비행기 운항이 잠정 중단되자 당분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양공항이 국제선 운항이 잠정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재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양양공항의 국제물류 기지를 조성하려던 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연간 5,000톤 넘는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검역과 보안이 필수인 만큼 장비 구입비로 307억 원의 예산도 세웠습니다. 물류 기지의 중심이 될 화물터미널 건물은 플라이강원이 세우고 화물 항공운송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들어서기로 한 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아직 첫 삽도 못 두고 있어 여전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100명가량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지금 현재 상황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 참 까다롭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세웠던 강원 동해안의 관광 물류 사업이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근로자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 2배에 이르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고 양회동 씨가 노동정책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등 강원 노동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의 어촌계 사무실 지붕 한쪽이 주저앉았습니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기사 한 명이 매몰됐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기계에 끼이거나 추락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떨어져 숨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 사망 만인율, 그러니까 근로자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0.43명으로 일본 0.13명, 독일 0.15명의 3배에 달하며 압도적으로 OECD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더 심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산재 사망 만인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 0.45명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막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중대법 적용이 되지 않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많은 강원 지역에선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 산재 사망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이 한 40% 차지하고요.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0%,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80%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와 노동조합의 갈등으로 노동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들은 공사 일감을 따면 필요한 시기에만 사람을 구해다 쓰는 임시 일용직 고용이 상당수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 일용직 고용이 87.4%였고요. 평균 근속 시간은 1년 미만이 94.3%, 그 연평균 대략 한 220일 정도 근무하는 그런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결성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전 세계 항운노조나 미국의 일부 노동조합 형태인 클로즈드 숍, 즉 노조원만의 고용에 근무하는 형태를 갖춰 나가자는 겁니다. 항운 노동조합에 연락을 하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파견해서 물건을 내리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그 미국식 노동조합 용어로 클로즈드 샵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정부는 이를 강요와 협박이라며 이른바 건설 폭력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시 월화거리 한켠에 마련된 천막.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조 지회장의 분향소입니다. 정부와 건설노조가 강대강 대치를 하는 사이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계기로 양쪽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우리 지역 노동계 현황을 주제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 반장을 제작해 오는 4일 방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